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무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에 지친다는 분들 참 많은데요. 올 여름 폭염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어서 자,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3부에서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죠. 그러자 청와대는 이 도리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야당의 입장,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자, 이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덥습니다. 말복이 지나서도 여전한데요. 이 한반도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이지연 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올여름 유독 덥잖아요. 온열 질환자 속출, 가축 폐사도 늘어나고 피해도 큰데요. 이 한반도 찜통 더위의 가장 큰 요인 뭡니까? 네, 우선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며칠 전 발표한 소식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7월이 세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달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지난해 7월에 최고 기록을 또 새롭게 갱신했다는 건데요. 또 지난 10개월 정도가 연속해서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됐다고 하고요. 다시 말해서 한국만 유독 더운 게 아니라 지구가 전반적으로 더워졌고 평균 온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올랐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지적으로 중국 북부라든지 러시아 남부까지 평균 대비 한 5도 높아진 공기가 또 한반도에 유입된 것도 이 폭염을 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이 지구 온난화의 영향입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후변화가 시작되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변화에 직면한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부분은 뭘까요? 네, 기후변화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요. 네. 폭우, 태풍, 한파처럼 폭염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더 가혹하게 공격하게 됩니다. 아하. 당장 폭염만 봐도 경제력 있는 사람들은 요금 걱정이 좀 들긴 하지만 그나마 에어컨이라든지 켤 수 있는데 네. 가령 통풍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여름을 나야 하는 쪽방촌에서는 이런 더 큰 피해를 체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날씨와 기후에 특히 민감한 농업도 기후변화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 패턴도 달라지고 종자나 병충해 피해 등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가난한 사람이 먼저 타격을 받는다. 자,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요. 이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씨 이내로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해 12월 195개 국가들이 파리협정을 체결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것은 현행 교토정서에 이어서 국제사회가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후보다 2도 아래로 억제하자는 것이 이제 기존 국제사회 합의였는데요. 네. 이번 파리 협정문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훨씬 더 아래로 억제하고 또 여기 더해서 1.5도 이하로 억제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각국 정상들이요. 지구의 온도를 줄이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요? 네. 기후변화 피해가 이제 갈수록 점점 심해지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라는 이제 여론이 높아진 것인데요. 또 과학계에서도 기후 위기가 이제 현실이며 우리가 이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재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경고를 거듭 보내면서 각국 정치인들도 이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네. 또 태평양 섬나라들은 이제 또 해수면 상승으로 기후변화가 곧 생존의 문제가 이제 또 된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하게 어떤 고통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식량 안보
또 저탄소 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위기이자 이제 또 새로운 기회로 보는 시각도 늘었습니다. 네. 자,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한다. 또 아까 1.5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체감이 잘 안 돼요.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사실 산업화 이후 현재까지 이미 0.9도 정도 지구 평균 올라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후변화로 더 심해지는 태풍이나 홍수, 폭염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1도 정도의 온난화의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1도 정도가 여기서 더 오른다면은 사실 그 결과는 아마 예측하기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리협정에서도 이 기후 시스템의 최후 보루를 1.5도 목표로 세우로 이제 담은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난해 각국의 기후변화 대책들을 다 종합해봤는데 이런 대책들을 다 실현한다고 되더라도 3도 수준의 지구온난화가 불가피하다는 지금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 3도 정도의 온난화는 지구가 이제 생존 거의 불가능할 곳으로 이제 만들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이 온실가스를 37%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감축 대안으로 원전을 증설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37%라고 하면은 아주 큰 목표를 세운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 정부가 제시한 2020년 감축 목표보다도 오히려 후퇴했다라는 좀 비판이 우세한데요. 그래요? 국내 감축은 약화된 반면 오히려 해외 탄소 감축 실적을 사오자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립적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기후 행동 추적에서는 이런 한국의 기후 목표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다고 평가를 내렸고요. 네. 이러면서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낮은 목표를 제시한다면 지구 온도는 2100년까지 3, 4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족한 목표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그 수단도 논란거리인데요. 정부가 석탄 발전소를 늘리는 채 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활용한다든지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위험하고 값비싼 이런 수단을 통해서는 정부 정책 실패도 이제 어쩔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더 큰 위기로 이제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라도 이제 한국이 좀 재생에너지에 올인해도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해까지만 해도요. 이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자, 올해는 이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를 개선해달라.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네, 물론 너무나 이제 더운 날씨 때문인데요. 네.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폭염이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핵심은 상대적 박탈감에 있지 않았나 이제 싶은데요. 네. 가정에서는 이제 누진제 때문에 열심히 절약하는데 산업이나 이제 상가에서는 이제 전기를 값싸게 이제 펑펑 쓰고 있다라는 데서 이제 박탈감이 온 것이고요. 네. 전기는 그래서 대부분 산업계나 이제 상업용으로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더 필요하다라는 호소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회 심리적인 영향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데 자, 앞으로 점점 기후는 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좀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당장 뭐 더우면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실외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와서 밖은 또 더워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뭐 제시된 여러 대책들을 이제는 더 전면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 때고요. 네. 가령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여가지고 건물 자체가 시원한 집이 되면은 그만큼 뭐 일부러 에너지를 써서 냉난방을 덜 해도 됩니다. 네. 이걸 위해서는 이제 건축 기준을 강화시키고 효율 기술을 더 장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또 써야 되는 에너지는 또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하면 되는데요. 실제 이번 여름에도 베란다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집에서는 누진제 걱정 없이 훨씬 더 생산적인 방법으로 여름을 났다고 하고요. 네. 이런 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이제 어디서나 자원이 풍부하고 가격도 점차 이제 저렴해지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너지원에 대한 대책이 아주 중요하겠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이해하면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요구가
전기를 뭐 펑펑 쓰게 해주겠다는 걸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더운 것에 대한 대책과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원 발굴에 대한 대책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의 이지연 팀장이었습니다. 네, 이 특별감찰을 받아온 우병우 민정수석.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석수 감찰관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이 아니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 청와대 입장 발표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건의 본질은 지금 우병우라고 하는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일할 만한 자격이 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병우 씨가 이 민정수석을 하는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했는지 또 가족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는지 또 처가 부동산을 팔면서 일종의 어떤 협박이라든지 뇌물수수가 있었는지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사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금 기자하고 했다는 얘기를 보면 증거 수집이 굉장히 어렵다. 네. 또 경찰에서 어떤 사소한 자료도 안 내놓고 있다. 결국은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목을 비틀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꼼짝도 안 한다. 이런 푸념 내지 하소연의 소리들이거든요. 보면. 네. 그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고 사실은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서 마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 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어서요. 네. 청와대 오늘 입장 발표는 상당히 의아스럽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이 특별감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수용한다는 것인지 좀 모호한데 이 결국 특별감찰도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기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오늘 청와대의 어떤 언동을 보고 있으면 네. 특별감찰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병우 수석은 지키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읽히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초기부터 이 대통령께서는 이게 고난을 벗삼아서 당당히 소신을 지켜나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일전에 국무회의 이야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어떠한 얘기라든지 발표가 없었거든요. 네. 침묵과 비호로 이렇게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도 이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정면 돌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메시지를 아마 이 국회의 친박이라든지 이 새누리당에도 전달하는 형태의 어떤 발표가 오늘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김 의원님 뭐 검사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요. 네. 오늘 청와대가 문제 삼은 대목이 특별감찰관법 22조입니다. 네. 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 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또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근데 그게 이제 위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네. 만에 하나 위반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청와대에서 굳이 지금 언급을 한 것은 결국은 이 본말을 좀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어떤 과정들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이 특별감찰관법 22조를 보면 누설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누설이라고 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내용을 몰래 은밀히 흘려서 알려주는 것이 지금 누설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감찰을 한다는 사실, 또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나 전국의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자와 얘기를 했다. 네. 이게 과연 무슨 누설에 해당하는지 저는 아하. 참 의아스럽게 그지없고요. 네. 굳이 지금 이석수 감찰관의 대화 내용 중에서 문제를 삼는다고 한다면 네. 경찰이 자료 제출을 이렇게 잘 안 하고 있어서 감찰관이 감찰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어렵다. 네. 이런 뭐랄까 감찰의 어려움을 토로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청와대에서 경찰에 지시를 해서 특별감찰관의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응해라. 아하. 이런 메시지가 사실은 홍보수석을 통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네. 특별감찰관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어떤 범법 행위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 이 법 집행의 가장 중심에 있는 청와대의 언동으로서는 상당히 의아한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뭐 이런 그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가 의외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마치 과거의 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와 묘하게 닮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글쎄, 그렇게 이제 시중에서 어떤 이렇게 입소문들이 이렇게 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네. 최동욱 검찰총장 때도 지금 최동욱 총장이 사생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생아 파동보다도 가장 그때 당시에 어떤 이 전국을 뒤흔드는 핵심 부분은 국정원이 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댓글을 달아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 그리고 그 중심에 원세훈 씨가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느냐, 국정원법을 위반했느냐 여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없이 사실은 이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생아 문제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이슈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이렇게 해서 네. 결국은 이번에 특별감찰관 이석수 감찰관도 기자와 대화했다는 부분을 아주 사소한 부분을 꼬투리 삼아서 결국은 이 직에서 쫓아내려고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최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묘하게 닮았다. 이런 내용이 시중에서 아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객 전도다, 본말 전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자, 이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뭐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는 왜 이렇게 그럼 우수석을 비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이라든지 검찰, 국정원, 국세청, 속칭 말하는 이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이 가장 필수적인데 네. 이 권력기관에 우병우 사단이 쫙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병우 민정수석을 이렇게 해임하는 것은 결국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에 대한 청와대의 장악력이 사실상 떨어지게 된다. 네. 그러면 정권이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우병우 민정수석은 철저하게 이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두 번째는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 운영하는 정치 스타일의 문제인데 네. 그 과거 김기춘 이 비서실장 때도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상당한 부분을 핵심 측근 참모에게 어떻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현재 우병우 수석이 과거에 김기춘 실장이 했던 것처럼 국정 운영에 있어서 상당 정도의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함부로 지금 내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추측은 그렇다. 자, 그런데 청와대 입장은 또 이제 이 별건이고요. 자, 우병우 수석 검찰 수사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특별감찰관이 고발 조치를, 이게 수사 의뢰 조치를 했고요. 네. 또 그 이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관심은 문제는 뭐냐면 이 네.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이 현직에 있는 상태에서 과연 수사를 받을 것인지 이제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에 소환돼서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히고 그게 전 국민에게 이게 화면이 나가는 것이 과연 정권을 위해서도 유리할 것인지 또 국가의 어떤 체면을 위해서도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나온 청와대의 반응으로 보면 어쨌든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쉽게 해임 조치는 하지 않고 네. 이 강공 드라이브로 가서 부딪혀 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그렇군요. 과연 이게 이제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면 검찰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이 과연 이런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과연 생길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이나 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우병우 수석 이대로라면 야당의 특검 공수처에 명분을 줄 수 있다. 이게 야당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말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이 해임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저희 국민의당의 입장이고요. 네. 공수처 문제는 사실은 이 우병우 수석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 뇌물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 비리가 발견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기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제3의 어떤 사정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어서요. 네. 이 공수처 문제는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는 약간은 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세상에 없던 자동차 전시장이 온다. 제규어 랜드로버 공식 딜러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 그랜드 오픈. 지상 8층 지하 2층의 대규모 전시장 KCC 오토모빌 서초 전시장에서 완벽에 가까운 특별함을 만나세요. 분당, 일산, 원주, 제주, 성남, 서초양재 네트워크 운영 중. MBC 건축 박람회. 동아일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 박람회가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냉난방, 전원주택 등 건축과 주택에 관한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MBC 건축 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 전람.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